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스마트수원 자원관리학과 정만기 교수고요. 저희 연구실은 해양생명자원연구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교수 소개하고 그다음에 연구실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생물들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그런 내용들과 마지막에는 취업처에 대한 간단한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어, 제 학력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계속해서 해양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생물 관련된 연구들을 쭉 해온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해양 무척추 동물이라고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서성 다무류, 부유성 요강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여기 왼쪽에 보시는 사진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류라든지 아니면 대형 포식자와 같은 생물들이 먹이로 하는 생물들을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친구들은 보통 해양 환경에서 생물이 자랄 수 있는 서식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오염종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연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큰 대형 생물이라기보다는 작은 혹은 이런 손가락, 손톱 정도 크기의 그런 생물들인데 바다에 이런 생물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고 수산 자원한테는 먹이 생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연구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생물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유전자를 뽑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AI 분석이라든지 대규모 생체량 분석, 생물에 대한 분포 분석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는 전국에 22개 기탁 등록 보존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생물 분류군들을 크게 약 2, 30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카테고리 중에서 제가 환영동물을 전문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그다음에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한 책임자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스마트 수산 자원관리학과가 만들어질 때부터 신설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입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데리고 승선 실습을 하는 것들도 다 제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해양 생명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수산자원관리학과인데 어류가 먹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물들 중에서도 먹이생물 중에서도 제가 다루는 무척추동물에 대해서 형태라든지 아니면 DNA 분석, 그 친구들이 어디에 사는지, 생태학적 특성이라든지 얼마나 다양하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러한 연구들을 주로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수산 자원이 어딘가에 많이 분포를 하려면 그 먹이가 되는 생물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뭐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통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 구성 인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이은혜 박사님이 이러한 생리생태 연구들을 주로 담당하고 계시고 나머지 저희 박사과정 그다음에 석사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저소동물들의 뭐 생태학적인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적 특성 혹은 어, 형태학적 특성 같은 연구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정지를 눌러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연구실은 이 왼쪽에 보시는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대학원생들이나 석사 과정에 준비를 하는 학부 연구생들이 와가지고 연구를 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현미경들이 놔져 있고 각자 개인 PC하고 그다음에 현미경들을 직접 한 학생당 한 세트씩 개인적으로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그렇게 연구된 생물들을 학생들이 이제 유전자 분석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마련되어 있고 오랫동안 주요한 생물 분류군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들도 이렇게 뭐 냉동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실물 액침 표본 시설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적물에 대한 성분들을 이러한 다양한 분석 장비를 통해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로 건조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퇴적물 내에 유기물들이 많이 있는지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동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생물 시료라든지 아니면 퇴적물 시료들을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얼려 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상태로 분석기관에 맡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유전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들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면 되고, 다양한 현미경들도 배열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렇게 전남대학교 실습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통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규모의 용역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선들을 빌려가지고 광양만이라든지 등량만 이런 곳에 나가서 준비를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보통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을 하게 되고 다양한 생물 시료들을 잡아와서 연구실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전남대학교 실습선 중에서도 이제 세동백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뭐 100m 정도 되고 폭이 46m나 되는 15m 정도 되는 그런 큰 선박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청경호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조금 더 작지만 되게 빠르고 얕은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생물상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학에 포함된 선원분들이 다 같이 타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수월성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장점들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환경들에서 저희들은 생태계에서 어떻게 제가 연구하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먹이 생물들이 분포하고 다른 생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래와 같이 다소 힘들지만 퇴적물에 대한 채취와 그다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조심스럽게 걸러내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적인 입장에서는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작은 어류, 추상기 포식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중에서 주요 연구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제 1차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작은 어류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죠. 보시는 것과 같이 CTD라고 하는 장비들인데 이것들은 해수에 대한 수온, 염분, 탁도, 염록소 농도, 다시 말하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는 장치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저소동물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퇴적물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 그랩이라고 하는 장치들을 바닷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바닷속에 살고 있는 해저면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저희가 취득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죠. 퇴적물을 이렇게 열심히 걸러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까지 취득해서 형태나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생물들이 어떤 종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해양 환경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수산자원이 살기 좋은 환경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그래서 이제 생물들을 가지고 연구실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생물이 나오는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분포나 개체수, 생체량, 그다음에 어떤 서식지를 특정 생물이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되고, 군집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생물들이 어떤 종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출현하는지의 특성을 분석하게 되면 서로 유사한 환경인지 서식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어떤 생물이 주로 우점에서 오염 환경을 대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군집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처리하고 현장 조사하고 생물들을 관찰하고 하는데 많은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읽고 생물들을 분류하고 유전자 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올라와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해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생물하고 유사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일치하는 종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연구실 내에서 모이게 되면 형태적인 어떤 분류키들, 그 다음에 생물에 대한 이미지 정보,
유전자 정보들을 각각 동일한 생물에서 뽑아내게 되는데, 통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형태학이라든지 분자 생물학, 그다음에 생물에 대한 서식 환경을 알 수 있는 뭐 생태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런 것들을 요즘 기술들과 같이 접목을 해보게 되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기계학습이라든지 아니면 AI 모델들을 요새는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확보한 생물에 대한 이미지 정보들을 정답 데이터로 주게 되면 AI가 어떤 종인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길이나 아니면 모양에 따라서 종을 구별하고, 그다음에 그 생물들에 대한 무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밀도에 대한 그러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들도 지금은 많이 개발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DNA 정보들을 모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고되게 현장에 나가서 생물들을 잡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어떤 특정 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출현하고 있는지를 DNA 분석만을 통해 가지고 해수를 떠 가지고 분석하는 이러한 방법만을 통해서 생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아니면 보지 않고서 현미경으로 관찰하지 않고서도 대략적으로 어떤 생물이 출현하는지 다양성들을 연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작업들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에 대한 정보들인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게 이제 연구실을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대학원에 오시는 것들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석사나 석박사 정도의 박사학위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 해양생물자원관이라든지 수산과학원, 그다음에 어촌어원공단, 뭐 이러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연구소에서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구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같은 연구원이 아니고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십, 기간제 이런 것들도 경력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정규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계약직 연구원을 하기 위해서도 석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 과정 동안에 배우는 그러한 실험 분석이라든지 보고서를 쓰는 방법 같은 것들을 배워야지 사실 이러한 단기 경력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 정규직에 해당하는 연구원이나 선임연구원, 그 다음에 경력이 많이 쌓이시게 되면 책임연구원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보통 하게 되는 것들을 나중에 취업하게 되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게 되냐라고 설명을 해보게 되면, 해양 생명자원을 현장에서 채집하고 신종이나 미록종들을 발굴해서 여러분 이름을 새길 수가 있고 학계에 이제 보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미지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분석하는 생물들을 간접적으로 그다음에 대량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정규직의 채용 조건을 간단하게 보시면 대부분 다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당연히 연구 실적이 논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본인이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이러한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수행할 것인지 그런 연구 계획서를 일단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역할에 잘 할 수 있는지 자기의 장점을 적는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학위 과정 중에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특허나 논문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 실적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러한 주요한 공공기관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석사나 박사급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선임연구원이나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격증 영어와 같은 토익 점수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가점을 받게 되는 거고, 면접을 통해서 보통은 선발을 하게 되는데 연구원들은 정규직 연구원들은 면접이 필수고, 특히나 이제 발표 자료를 잘 만들고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수상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장환경 평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 연구과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수가원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론을 통해서 다른 경쟁자들과 여러분들이
경쟁을 통해서 연구 능력을 확인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산자원 자동화 혁신연구센터라고, 여러분들이 학과에 들어와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AI를 다루거나 아니면 ICT 기술을 다루는, 그러니까 자동화된 기술들을 잘 다루는 해양 수산 자원들을 연구하는 그러한 전문가들로 만들어내는, 육성하는 그런 인력 양성 사업을 제가 연구 책임자로 수행을 하고 있고, 기타 등록 보존기관이라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갯지렁이, 환영동물을 전문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하는 연구소, 기관이 저희 연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수산자원관리학과의 해양생명자원연구실이죠. 이러한 전문성을 띈 연구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경험들을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장환경평가, 숙련도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양식장을 폐쇄할 건지 계속 운영할 건지 이러한 기준들을 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장 환경 평가라고 보통 부릅니다. 큰 돈이 오고 가는 그러한 사업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갯지렁이나 환영동물, 저소성 해양 생물들을 연구하게 되면 환경 지표종으로서 어장 환경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가지고 이런 데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원으로도 일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이 있으니까 저희 연구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고,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117호로 찾아오시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추가적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